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고향까지 오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간만에 긴 연휴라 마음만은 여유롭네요. 아주 여유롭게 새로운 영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현재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한국 야구 대표팀이 첫 예선 경기로 홍콩과 경기 중인데요. 전력상 한국팀이 홍콩에 패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본편은 내일이죠. 네, 대만과의 경기에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스트리트 파이터, 도타2 등 대중에게도 익숙한 게임들의 대결 보셨습니까? 저만 해도 오락실에서 게임하다 부모님한테 걸려서 종아리 맞고 담임선생님한테 귀싸대기 맞고 막 오락이 밥 먹여주냐 이런 소리 들었는데, 게임 잘해서 가슴에 태극마크 달고 국가대표가 돼 메달 경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막말로 BTS도 군대 가는데 게임 잘해서 이번에 메달 딴 저분들은 군면제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전세계 게임 인구가 약 5억 5천만 명,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왔고 지금도 성장 중이며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거기다 남녀노소 즐기고 있을 뿐더러 언어 장벽도 거의 없고요. 더불어 게임 방송, 그 다음에 게임과 관련된 완구, 장난감, 영화, 드라마 등 부가가치 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 90년대 후반부터 케이블 TV에서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방송으로 중계하면서 e스포츠 시장이라는 금맥을 확인했고, 이 유튜브를 선두로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게임은 이제 전 세계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해 왔는데요. 올림픽을 운영하는 IOC 역시 이런 시장의 변화를 감지했는데요. 사실 IOC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점점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에 고민이 많습니다. 선진국들,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자국 스포츠 리그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죠. NBA, MLB, NFL, NHL, 여기는 대학 스포츠까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올림픽에 파고들 그 틈이 크지가 않아요. 유럽은 축구에 몰빵해서 축구 외에는 알바노, 별 관심이 없고 스포츠 외에도 즐길 거리가 많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이 종목들의 국가대항전을 비싼 중계권을 구입해 사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IOC도 올림픽 팬, 특히 어린이 팬들을 유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2020년 도쿄올림픽 때는 스포츠 클라이밍,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그 암벽 등반, BMX, 산악 오토바이, 스케이트보드 같은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종목을 편입시켜서 이게 나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비록 올림픽은 아니지만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이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채택돼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습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한 전세계 관심이 주목되면서 아시아도 아닌데 이때 막 유럽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관심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시안게임의 효자 종목으로 급부상했는데, 이에 IOC도 2019년 2024년 파리올림픽 이후 이 e스포츠를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하냐 안 하냐를 두고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근시간 내에 우리에게 익숙한 LOL, 리그 오브 레전드, 스트리트 파이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타이틀로 올림픽 메달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하계올림픽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특정 기업이 유통 개발한 게임 타이틀을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디즈니를 두고 저작권에 목숨 거는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디즈니만큼이나 저작권에 엄격한 곳이 바로 이 IOC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이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수호랑 기억하시나요? 이 수호랑의 저작권이 어디로 가냐에 대해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전부 다 판매권에 대한 그게 다 IOC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찍어내서 팔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이 저작권에 엄격한 IOC가 민간 기업의 게임 타이틀을 올림픽이라는 초대형 국제 이벤트에 홍보해줄 이유가 없죠. 둘째로는 이 폭력성과 선정성. 아마 지구상에서 게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게임을 두고 계속 따라다닐 꼬리표인데, 한국에서는 심지어 마약이라고도 한테 표현했었죠.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인류의 평화를 염원하는 올림픽에서 사람을 때리고 총으로 쏘고 하는 이 게임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오프라인에서 직접 하는 건 괜찮고 게임으로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e스포츠가 과연 스포츠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게임이 스포츠냐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 주제로 이게 복잡한 담론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는데, 근데 왜 아시안 게임에서는 버젓이 두 대회 연속으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냐? 간단하죠. 돈. 아시안 게임은 하계 올림픽에 비해서 한중일 세 나라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의사결정도 하계 올림픽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에서 하자 그럼 하는 거예요. 좀 막말로. 그런데 한중일 세 나라가 마침 세계에서 가장 큰 e스포츠 시장을 갖고 있는 게임 강국들이죠. 그만큼 게임 덕후들이 많기 때문에 화제성도 크고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건 또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많은 게임 업체들을 이제 스폰서로 유치하기도 편합니다. 사실 이 스폰서 문제 때문이라도 이 글로벌 게임 업체들은 시기의 문제지 결국은 IOC도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거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저 IOC 개꼰대들 답도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IOC의 게임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는 올림픽 버추얼 스포츠 위크를 열었는데, 비록 우리에게 익숙한 LOL이라든지 배틀그라운드 같은 이런 타이틀들은 아니지만 대신 VR, 헤드셋 쓰고 이렇게 보는 거 있죠. 가상현실 세계. 이 VR을 활용한 조정 경기, 활쏘기, 태권도 같은 전통 스포츠 종목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VR 기술이 지금보다 진일보한다면 지금처럼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이제 따로 여는 이런 거보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게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장이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 성별과 연령 그리고 경제적 장벽 역시 낮춘 그런 어떤 좀 전지구적인 그런 경쟁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올림픽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조금 더 부합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내년 7월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는 야구가 정식 종목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야구 국가대표팀 경기는 내년 11월에 열리는 프리미어 12가 될 예정인데, 국가대항전은 알바노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는 것만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신규 야구팬 유입 계기는 역시 국가대항전에서 국가대표팀의 선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KBO를 비롯해 야구 산업계에게는 항상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 때부터 직접 야구를 해보면서 종목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미디어에서 야구 경기도 보고 직관도 가면서 야구팬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땅값 비싼 서울과 수도권에서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면 현실은 캐치볼조차 경험해보기 쉽지 않은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e스포츠 시장의 성장과 발전이 야구팬 입장에서 좀 서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야구를 즐기는 나라는 늘어나지 못하고 점점 고인물화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장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야구가 비싼 스포츠야. 골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라오스에서 야구 전도사로 활약하며 기어코올의 라오스 팀을 아시안 게임에 참여시킨 이만수 전 감독의 노력은 이제 전 야구계의 박수를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공헌하는 거에 비해서는 미디어의 주목을 좀 못 받는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세상 모든 게 3인칭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1인칭이 돼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즐기는 게 더 재밌죠. 몰입도도 높고. 사실 이게 지금의 e스포츠 시장을 만드는데요, 참 심플하고 명확한 공식입니다. 직접 하면 재미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관련 콘텐츠를 찾고, 그런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멀티미디어를 통해 생산 유통되고 관련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보는 야구가 발달된 것에 비해 하는 야구의 기반이 너무 빈약합니다. 인구 2천만이 모여 사는 수도권조차 사회인 야구 한번 하려면 배트와 글러브장만에 앞서서 차부터 사야 돼요. 그럴 만큼 야구장의 접근성이 정말 최악입니다. 대중교통도 잘 안 다녀요. 여기에 야구장 가보면 진짜 시설 엄청 열악해요. 어째 80년대 제가 어릴 때 골목에서 짬뽕, 고무공 갖고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짬뽕 하면서 뛰놀고, 이연세의 공포의 외인구단 읽으면서 프로야구 어린이 회원 가입하던 때보다 야구로의 입문은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라는 기분이 드는 건 저뿐만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